네. 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PM 사업으로 돈과 시간을 같이 벌고 있는 PT 박유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PM 비즈니스 하면서 일명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뚜껑 열린다. 네, 그렇게 오늘 여기 제가 한 분이라도 뚜껑 열릴 수 있도록 한번 강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강의 사업성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네. 궁금하죠? 네! 네, 먼저 저는 보시다시피 21살의 나이에 지금의 와이프 임혜정 사장님을 만나서 대학교 4학년 때 23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저의 지인들, 와이프의 지인들 다 만류했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싶었던 그 목적, 어떤 그런 게 너무 명확했습니다. 저는 내가 결혼을 일찍 하고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이렇게 빨리 꾸리면은 앞으로 우리의 시간은 어떤 거예요? 시간이 되게 유한하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이 더 많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살 나이에 젊은 아빠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딸이랑 띠띠 동갑입니다. 너무 부럽죠? 저의 로망이었어요. 친구 같은 아빠. 네. 그래서 제 첫째 딸이 성인이 되더라도 제가 몇 살일까요? 40대 초반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진짜 딸이 성인이 되더라도 뭔가 친구 같은 아빠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로망을 가지고 열심히 육아도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둘째 딸도 있어가지고 두 딸의 아빠가 되었어요. 네, 이렇게 같이 PM 비즈니스 하면서 열심히 육아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군사학과 출신이에요. 네, 여기 남성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별로 없네요. 네, 저는 군사학과라는 과를 처음 알았어요. 제가 원래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체대 입시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랑 부상들로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운동했던 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과가 어떤 게 있을까 해서 군사학과를 얼떨결에 입학을 했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군인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학과 생활에 그렇게 크게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ROTC 시험 보고 육군 장교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왜냐면 졸업하고 나서 제가 당장 직업이 있어야 결혼식에도 올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동기부여가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네, 그래서 저는 군사학과에 들어가서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임관을 해서 임관을 하게 되면은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교들이 단기 복무와 장기 복무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군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 복무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또 그 군의 부사관들이 있죠. 10년 이상 베테랑된 어떤 직업을 군을 직업으로 하는 그런 부사관들이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단기 복무자 장교들은 그냥 임기만 채워서 편안히 군생활을 하고 전역을 하지 않고 그런 마인드가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군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깨주고 싶었어요. 단기 복무임에도 뭔가 열심히 하는 장교가 있다. 그래서 그 시선을 제가 받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모든 부사관들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 2년 꾸준히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나올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을 받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는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육군 중위로 전역을 하자마자 와이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네, 이너뷰티 브랜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이 브랜드 사업이 정말 과포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이 뭔가 눈에 잘 띌 수 있게끔, 네, 그때 당시 최초였거든요. 도트문이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눈에 좀 잘 띌 수 있게끔 그런 패키지 디자인 작업을 좀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 엑스데이, 제가 브랜드 엑스데이였는데 롯데백화점 전 매장에 입점을 시켰고, 그리고 뭐 리조트, 각종 팝업 스토어, 메가박스 영화관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뭐 자가라든지 또 드림카를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자영업을 하다 보면은 잘 되다 보면 그냥 막연하게 뭔가 불안해져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지금 이런 행복, 내가 지금 얻고 있는 이 소득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자영업 해보신 분들이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다른 도구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남자인데도 또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의류 브랜드, 또 웨딩 모델, 또 헤어 브랜드 모델까지 프리랜서 모델로서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리브영 알죠? 올리브영 가면 이렇게 또 제 사진이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프리랜서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일을 벌립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 와이프가 제가 이거 할 때 너무 반대를 했어요. 근데 브랜드 사업이 한참 잘 될 때, 한참 되게 안정적으로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을 때 제가 이 사업을 또 도전한 거거든요. 저는 뭔가 좀 도전적인 걸 좋아해서 계속 여러 경험들을 도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알고리즘이 많이 떴었어요. 뭔가 부업으로 사이드 잡으로 많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아무런 무지성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냥 2~3시간씩 유튜브 강의 보면서 사업자 내고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고, 그리고 타오바오에서 아시죠 다들?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또 그걸 포토샵해서 그 사이트에 올리고, 그 사이트에 올린 게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출고되는 시스템이에요. 네, 플로우가.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 제품이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저희가 주문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죠? 유리와 같이 파손되기 쉬운 제품들은 거의 50% 이상 파손이 돼서 와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책임을 소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다 판매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브랜드 사업만 했었으면 이런 현실의 벽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저는 제가 선택한 부업에서 이런 현실의 벽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때 당시에 또 해외 직구 플랫폼들이 갑자기 급성장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원래 해외 구매 대행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구매 대행 업자를 끼고 내가 제품을 구매했다면 이제는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일반 소비자들도 너무 제품을 구매하기 쉽고 또 환불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어요. 더 이상 해외 구매 대행업에 비전이 없다, 전망이 없다 생각이 들어서 결국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아마 최근 뉴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 뉴스 기사를 발췌해 왔습니다. 자, 사상 최대로 역대 최대 2024년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으로 성공하기는 너무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주변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들으시겠지만은 대부분 다 너무 다 그냥 곡소리 하세요. 너무 힘들다. 내 월급 빼고 뭐 인건비, 임대료, 식자재값 다 그것만 오르지 내 월급만 그대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으로 뭔가 살아남기, 버티기란 말이 더 많이 나올 현실입니다. 근데 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창업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창업을 하려고 할까요? 내 사업. 보통 계속해서 사업을 해오신 분들이 폐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비율을 보니까 어떤 직장인에서 원래 직장인들 로망이에요. 9 to 6 근무하다가 내 사업,
내 사업을 너무 하고 싶어해요. 내 사업을 하게 되면 돈도 막연하게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간도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현실은 어떻죠? 사실상 주말도 다 반납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근이 없어요. 출근 시간도 없지만 퇴근 시간도 없어요. 내가 계속 주말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아무리 대표라도.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 매출이라고 하죠. 매출. 자영업자분들이 매출은 더 회사원들보다 높을지언정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일반 직장인들이 받았던 소득보다 크게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적자가 안 나면 더 다행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아서 나가야 될까요? 자, 제가 간단하게 먼저 관련된 뉴스 기사 영상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청계천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버스를 국내 최초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11인승 소형 버스로 운전석과 운전대가 아예 없고 안전요원이 타지만 운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버스 2대가 청계광장에서 광장시장을 거쳐 다시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4.8km 구간을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당분간 무료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앞으로 버스 기사라는 직업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AI와 공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챗 GPT 이용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다 요즘 누구나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PT 인정식에 다녀오기 전에 장염이 너무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동네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제 처방전에 대한 내용을 그 화면 띄워서 챗 GPT로 표로 정리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저는 그때 다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이런 AI가 우리 직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까지 많이 침투해 있구나. 네,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군들이 어떤 게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좀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AI들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큰 음식점 가더라도 그 종업원들이 많이 계신가요? 거의 없죠. 소수만 있고 대부분 다 이 서빙해주는 로봇이 대신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테이블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이 로봇이 공간 학습이 된 AI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피해서 저희 테이블까지 와요. 그러면 앞으로 서비스 직접 어떻게 될까요? 다 AI 이런 것들 다 대체될 거예요. 그리고 시리, 빅스비, 구글 어시스턴트 어떤가요? 이제는 내가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인이든 거의 나의 개인 비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애플워치, 우리가 요새 시계 대신에 애플워치 많이 찾잖아요. 애플워치는 어떤가요? 내 심박수, 어떤 수면 패턴 그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하고 나한테 수치로서 알려줍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에 이 애플워치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뉴스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AI와 공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직업군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PM 사업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나의 직업이 앞으로 10년 뒤, 정정하게 5년 뒤, 네,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5년 뒤, 10년 뒤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혹시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시대의 흐름 봤을 때 앞으로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제가 딱 3가지로 판단했거든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관계 중심 사업, 그리고 창의성과 여질성, 공감을 요구하는 직업들, 그리고 AI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업들이 살아남겠다. 네, 그렇게 딱 3가지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PM 사업을 결단할 수 있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많고 많은 도구들 중에서 또 많고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PM일까요? 저는 4가지로 딱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독보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제품력입니다. 우리가 PM 제품을 한번 섭취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가요? 제품력을 바로 느끼실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NTC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NTC의 개념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NTC는 뉴트리언트 트랜스포트 컨셉이라고 해서 영양소를 전달해주는 개념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NTC를 이때 느낄 수 있어요. 같은 PM 제품을 먹는데 똑같은 PM 제품을 섭취하는데 각기 다른 반응들로 호전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녀노소 각각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속에 안 좋은 곳부터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순간 필요한 곳으로 바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NTC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NTC를 딱 세 글자로 함축해서 말씀드리자면 흡수율이에요. 흡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녀노소 제품력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독일 GMP가 있어요. 저도 브랜드 사업에서 이 GMP라는 인증 마크를 되게 많이 보았는데요. 사실 국내 GMP는 취득하기가 너무 쉬워요. 어떻게 취득하는지 아세요? 따로 인증 받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GMP 인증된 공장에 발주를 넣으면 알아서 저희 제품에 GMP가 붙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희는 독일 GMP예요. 독일 GMP가 뭐가 다를까요? 그 독일이라는 국가에서 주는 이미지가 뭘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독일이라는 국가. 우리도 다 독일 PM이잖아요. 독일 PM. 어때요? 되게 깐깐하고 엄격하고 메이드 인 젊은이는 어때요? 신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독일 PM으로 넘어온 이유도 어떤 이런 국가적인 이미지로서 브랜드 마케팅에서 뭔가 마케팅적으로 넘어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독일 PM 하거든요. 유럽에서는 독일 PM 아니고 그냥 PM 인터내셔널, 피트라인이라고 하지.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GMP는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산업표준 기준을 통과한 인증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강국이죠. 제약 강국 A7 나라에 다 수출될 때 무조건 다 프리패스예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증이 되어 있는 GMP 인증 마크입니다. 그리고 엘렘, 세계 최대 규모 품질 보증 연구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증 마크들을 봤을 때 뭔가 내부적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다 이 제품 안전하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엘랩은 일회성이 아니라 그냥 6개월마다 한 번씩 제품 샘플링을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갱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품이 안전한 인증 마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NTC, GMP, LM 다 귀에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려워요. 저도 다 이해를 하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PM 제품 안정성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인증 마크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퀘링 리스트예요. 네, 퀘링 리스트는 세계 최대 도핑 방지 서비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독일 PM 전 제품이 다 여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애들도 제품을 다 섭취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감기약도 먹기 힘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 도중에 섭취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되게 지금 국내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긴 한데 유럽에서 스포츠 마케팅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퀘링 리스트에 전 제품이 다 등재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프리미엄 제품력 때문에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PM이 확장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제품이 너무 좋습니다. 네, PM이 한국 지사에 언제 들어왔죠? 2018년도에 들어왔어요. 제가 2018년도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별 수입 현황을 가져왔습니다. 네, 순위 보이시나요? 27위를 기록했어요. 들어왔을 때. 자, 4, 5년 뒤. 이건 제가 국가통계 포털 가장 최신 국내 수입 현황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2022년도부터 국내 모든 제약회사, 동종업계, 코스트코 코리아 다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의 그런 기업들 제치고 수입액 1위를 달성했어요. 자, 이렇게 4년, 5년 만에 순위가 27위에서 1위로 바뀔 수 있었던 뭔가 배경은 어떨까요? 다양코 전 제품력 예상을 해요. 제품력이 좋으니까 그만큼 확장이 빨리 일어나고 확장이 되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수익이 많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전망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이에요. 저는 피행 사업을 그냥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딱 세 가지를 봐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아이템, 그리고 타이밍, 그리고 시장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더라도 그 시장에 어떤 수요가 없으면은 그 안에서 저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잖아요. 근데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성 어떤가요? 자, 여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네, 딱 코로나 팬데믹 시절 이후부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는 우리는 25조 규모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아파 보셨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프면 어때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의 삶의 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삶의 질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녀노소 또 어린 신생아부터 시니어층까지 어쩔 수 없이 이런 건강에 관련된 사업들은 계속해서 지금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성을 되게 중요하게 봤고요. 또 우리가 영양제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챙겨 먹을까요? 덜 챙겨 먹을까요? 더 챙겨 먹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이 독일 PM의 아이템 그리고 지금 타이밍 이게 갖춰져 있으니까 지금 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여기 남아있는 앞으로의 시장 규모의 파일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저는 물론 결혼했지만 요즘 1인 가구들이 너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1인 가구 증가랑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이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혼자 사는 사람도 어때요? 내 집에서 구척방상 차려 먹고 또 과일 야채 좋은 거 아니까 다 갈아 먹고 다 챙겨 먹을 수 있나요? 없어요. 돈도 많이 들 뿐더러. 근데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증가를 합니다. 근데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 어쩔 수 없이 한 포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채워줄 수 있는 심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의 선호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앞으로 PM의 파이가 훨씬 많아질 거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네, PM은 정말 심플하게 가루잖아요. 내가 아침에 타서 먹으면 돼요. 그 안에 내 몸으로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인 가구 증가가 또 이 시장성의 영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동종업계보다 높은 재구매율이에요. 자, 이건 제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췌한 사진인데 PM 인터내셔널 매출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1위부터 오토십, 액션팩, 그리고 액티바이즈 5+1, BA 스페셜, 또 액티바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구성 품목들이 어떻게 되죠? 단 대표 3종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수치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PM 제품 되게 제품이 좋구나. 그리고 잠시만요. 네, 제품 되게 좋구나. 정말 오토시 우리 가격이 어떻게 되죠? 137,100원. 137,100원이 지금 상위 1위예요. 매출에. 그래서 이렇게 제품의 어떤 제품력이 좋으니까 재구매가 자주 일어나겠구나라는 판단했어요. 그리고 우리 다른 타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보면은 제품 뭐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다 다른 구성들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상위 1위는 대부분 다 고가의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상위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죠. 근데 PM은 137,100원 그 오토십 하나만으로 상위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위에 뭐 제품력, 시장성, 재구매율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CEO의 확고한 가치관, 건강한 가치관이 없으면 그 회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업계 최초로 롤프 설고 회장님이 그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 잡지 메인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떤가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의미를 넘어섰어요. 또 포브스 메인 잡지에 선정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동종업계에서 정말 혁신적이고 어떤 업계를 선도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메인 모델로 선정됩니다. 근데
이 PM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CEO가 포브스 잡지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되게 많은 의미를 뜻해요. 어떤 의미를 뜻할까요? 자, 이것도 제가 AI를 또 활용해봤습니다. 자, 1위가 첫 번째가 글로벌 신뢰도와 위상이 강화되었어요. 그러니까 포브스는 단순한 경제지 이상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업 설명할 때 뭐 여러 구구절절 얘기할 것보다 PM 인터넷 회사가 뭐 어떤 회사야? 질문 들었을 때 PM 인터내셔널 회사의 CEO가 포브스 경제 전문지 메인 모델로 선정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 회사의 어떤 글로벌 신뢰도와 또 어떤 상징성을 가질 수 있겠죠. 또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이미지 전환이에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대중에게 선입견, 편견이 많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포브스 메인 지능 등재는 되게 어떤 회사의 투명성, 지속성장, 혁신 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증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계에서 이 건강, 웰니스 사업을 뭔가 혁신하고 주도하는 산업으로 PM 인터넷 회사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투자자 파트너, 정보기관 신뢰를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안정적이고 검증된 기업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업자들은 어떤가요? 사업자들. 우리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세계적으로 다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런 것들이 4가지 독보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제품력, 그리고 전망 있는 건강 이미지 등 시장성, 또 동종 업계보다 높은 재구매율, CEO의 확고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PM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다 그래프를 보시면 다 동종 업계의 성장 곡선 그래프입니다. 네, 제가 저기 표시해놨지만 PM은 어떤가요? 정말 단 한 해도 성장하지 않는 해가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그런 것들이 다 받쳐져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죠. 결국 우연한 성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은 업계를 대표하는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다 들어가 계신가요, 다들? 네. 갑자기 세상이 등장했어요.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PM 사업의 비전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들어봤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PM 사업의 비전. 비전 없으신가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아까 마이스토리를 얘기했지만 그냥 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어떤 일을 할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실 수 있으신가요? 너무 안 좋은 것만 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저? 그냥 편하게. 바보야. 좋은데요? 좀 더 해볼까요? 네, 이렇게 유추할 수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할 것 같은 사람과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옆, 뒤 돌아보시겠어요? 누가 네트워크 마케팅 잘할지 못할지 알 수 있으신가요? 판단할 수 있으신가요? 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100%는 없어요. 여기 앞에 계시는 정소진 교육자님처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또 잘하기도 해요. 네,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PM 사업의 비전이 딱 이거로 생각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할 것 같은 사람만 하고 잘할 것 같은 사람만 잘하면 그건 비전이 없는 거죠. 그 정반대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비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함부로 파트너의 한계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한계를 측정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뭔가 매력적이다.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PM 사업은 평범한 누구나 그냥 잘 파는 사람, 그냥 정말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만 성공한 게 아니라 평범한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또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나요?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 있죠?
바로 해강그룹, 해가방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PT 인턴십 갔다 올 때 이렇게 우연한 좀 기회로 다른 그룹의 리더 사장님들이랑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다른 그룹의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사업하세요? 저 해강그룹에서 해요. 되게 시스템 있는 그룹에서 사업해야 돼요. 맞아요. 잘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그룹에 이미 SPT 이상 리더 직급인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뭔가 스스로 자부심 느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조직에서 사업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들어오신 초기 사장님들은 사실 여기 계시는 그룹장님들이 피와 땀으로 닦아 놓으신 그 길을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해나방 요새 너무 핫하죠. 네, 여기도 총괄로 계신 정소진 그룹장 계신데 어떤가요, 해나방? 사업자가 7일 만에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가장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제가 올해 6월달에 또 운영진으로 있으면서 많이 느낀 건데 정말 운영진 분들의 어떤 노고와 그런 시간적으로 많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느꼈어요. 한번 못하겠더라고요. 네, 진짜로. 근데 정말 그런 운영진 분들이 내 비즈니스 시간을 쪼개서 다 이 시스템에 지금 기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심플하게 그냥 시스템으로 초대만 하면 됩니다. 그게 사업의 끝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처럼 그냥 초대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룹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뭔가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대해서 나 그래도 PM 사업보다는 내 사업 좀 하고 싶어. 내 사업에 대한 뭔가 로망이 있어.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로망을 좀 깨드려 보려고요. 네, 저희가 브랜드 사업을 했을 때랑 지금 PM 사업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브랜드, 저희처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필요할까요? 먼저 브랜드명, 그리고 브랜드 컨셉 먼저 정해야겠죠. 또 정하고 나면은 우리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되게 시시때때로 트렌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현재 어떤 원료, 어떤 제품이 트렌드인지 그 흐름을 되게 잘 읽어야 돼요. 시장 조사하면서. 근데 또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품을 출시하겠죠. 또 공장에다가 저 이런 제품 만들고 싶어요 하고 발주 넣습니다. 발주 넣은 게 OEM이에요. OEM. 위탁 발주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 그리고 리스크. 불량 반품 재고 CS 모든 리스크를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내가 부담해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브랜드 런칭하면은 인지도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뭐 협찬비 또 오프라인 입점 그런 추가 지출이 필수적으로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 정말 제품 출시를 시작하면요 전쟁이에요. 전쟁. 거기는 너무 과부하 시장이에요. 브랜드는. 그래서 어떤 전쟁이냐? 가격 경쟁, 네이버 가격 경쟁, 마케팅 경쟁이에요. 그 안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들만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성장의 한계가 있죠. 보통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남성분들은 그러시겠지만 국내에서만 팔기 싫어요. 해외까지 뭔가 내 제품을 출시하고 싶고 수출하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출시를 하려고 했을 때 각 국가마다 식약처 규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 국가의 식약처 규정에 맞춰서 또 원료, 성분, 함량 맞춰가지고 제품을 다시 출시를 해야 돼요. 그 또 인증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A4 용지로 한 네, 제가 그걸 또 느껴봤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근데 PM은 어떤가요? PM 일단 본사가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네트워크 회사는 그 중간 도소매 광고 마케팅 비용을 다 어디에 투자하죠? 다 연구개발 R&D에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반 시중에 있는 제품보다 좋지 않으면 확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회사 제품 쓰시는 분들은 다 네트워크 회사 제품 쓰시죠. 그리고
또 이런 인증들, 사업자가 리스크 지고 사업하지 말라고 다 모든 인증들을 받아 놓습니다. 저희는 진짜 안전하게 그 인증들로 활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 있나요? 혹시 재고? 물론 내가 먹을 거 쌓아놓고 드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재고 부담이 없어요. 저희 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장에 주문 넣잖아요. 그러면 공장도 돈을 벌어야 돼요. 공장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주문 수량이 있어요. 그 최소 주문 수량 맞추려고 하면은 돈이 한 제품 그 출시할 때 한 수천만 원 듭니다. 근데 식품이에요. 소비 기한이 있어요. 소비 기한. 그 소비 기한이 최대 2년이에요. 짧으면 1년 6개월. 그 기간 내에 내가 마케팅에서 다 판매를 하지 못하면은 다 나의 재고로 남습니다. 너무 리스크가 커요. 또 대기업들이 이미 다 그 시장에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힘든 실정이에요. 그리고 품질 인증, 배송, 환불 다 본사에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PM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없어요. 나는 네트워킹에 집중하고 나는 스토리텔링만 집중하면 됩니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리고 또 법규 준수. 우리가 또 최근에 그 온라인 광고 관련해서 본사에서 지침해준 게 있죠. 그 법적 가이드라인인데 그게 본사에서 딱 법적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사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갈망했던 글로벌 시장.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도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혹시라도 알고 계신다면 저한테 한번 귀뜸 주시면은 네,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원가입 시 주어지는 나의 개인 그 회원번호 하나로 내 글로벌 시장 유통망이 구축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심플하게 글로벌 시장으로 내가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리스크도 없이.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떤 비전을 느꼈고요. 결국 내가 네트워킹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집중해서 시스템에 갇혀져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권리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대기업이 아닌데 개인이 또 구독금지 시스템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M이 정말 심플한 것 같아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심플하지 않으면은 확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만 전달할 수 있는 사업, 나만 전달할 수 있는 제품, 나만 설명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누구나 다 쉽고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PM 사업이 네, 무섭도록 확장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네, 저는 너무 체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PM 슬로건 있죠. Simple is successful. 그게 저는 모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제품 매출에 그런 것들이 다 이 심플 석세스풀이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 설명 드렸지만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이게 사업 설명의 끝이에요. 유스톡 데모. 실제로 PM 공식 사이트에도 사업 모델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스톡 데모. 내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을 느끼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을 내가 시각화하면서 제품을 시연해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PM의 확장이 빨랐던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심플해서. 네, 이게 제가 두바이 PT 인정식 때 갔다 온 영상인데 한번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그 에너지를 뭔가 공유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한번 영상 보고 올게요.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Dubai.
네, 두바이 에너지 느끼셨나요? 네, 제가 진짜 이 현장에서 그 에너지를 뭔가 가져왔는데 그 100분의 1밖에 전달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네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내년 2026년 두바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면 무조건 두바이 PT 인더스트리를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두바이 PT 인더스트리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너무 많아요. 사업을 하면서.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갑자기 황무지가 나왔어요. 뭘까요, 여기? 네, 30년 전 두바이예요. 30년 전. 사실 모래랑 뭐 조그마한 건물들밖에 없었어요. 두바이는. 근데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왜 PM 인터내셔널 롤프스로 회장님이 두바이를 PT 인도시 장소로 선택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뭔가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질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현실에 별게 가려 막혀서 사실 꿈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눈 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들 한번 눈 감아 보시겠어요? 네, 한번 다들 지금 눈 감고 진짜 내가 1년 뒤, 3년 뒤, 5년 뒤 내가 상상하는 것들을 다 지금 한계 없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 눈 뜨지 마세요. 진짜로 우리 인생 너무 소중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 떠보실까요? 바로 30년 후 두바이의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3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두바이의 왕의 마인드예요. 상상은 현실이 된다.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30년 뒤에 바다 위에 인공섬을 세우고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우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두바이에서 장소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PM 비즈니스랑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상상에서부터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다 상상하신 것도 있잖아요. 다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있잖아요. 다 연구, 혁신, 발명 모든 것들이 다 상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상상을 하는지에 따라서 현실이 바뀌어요. 실제입니다. 제가 너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PM 인터내셔널이란 도구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들을 모두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까 눈 감고 정말 상상하셨던 것들 모두 1년 뒤, 3년 뒤, 5년 뒤 내가 스스로 형상화하고 구체화하고 디자인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나의 현실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 그냥 우리가 현실에 어떤 벽에 가로막혀가지고 사실 꿈을 꾸기 힘들어요. 근데 사실 PM 인터내셔널 도구는 그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심플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꿈꾸셨던 것들, 상상하셨던 것들 모두 잊지 마시고 정말 가슴속에 품고 내가 현실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PM 사업으로 돈과 시간을 같이 벌고 있는 PT 박유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